안녕하세요, 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브락스 헬릭스 매치 공통이죠. 네, 인풋 딜레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딜레이는 어디에 있느냐? 자, 딜레이는 타임 적용한다 그러죠. 타임 얼라이먼트 한다 그러죠. 네, 이곳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전에 제가 그룹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 먼저 이곳에 진입하는 방법부터. 이게 좀 숨겨져 있어요. 레이어 층들이 있어서. 자, 먼저 툴을 구동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죠. 네, 이런 창이 나오는데 먼저 각 채널들의 딜레이들은 0값으로 둡니다. 전부 다. 그리고 IO라는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마우스 잘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요 레이어 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는 EQ, 파라메트릭 EQ, 그리고 인풋 딜레이, 그리고 메인 입력 창이 보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자, 이 인풋 딜레이가 왜 필요한가? 자, 이곳에 탭들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명칭들이 바뀌죠. A, B 정해져 있고요. C, D 정해져 있고 E, F 정해져 있죠. 그 다음 G, H 이렇게 정해져 있죠. 레프트, 라이트. 그냥 이것은 명칭이라고만 생각하시고요. 레프트, 라이트 하나, 레프트, 라이트 하나, 레프트, 라이트 하나, 레프트, 라이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인풋 딜레이가 왜 필요하냐? 인풋 딜레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신호, 예를 들어 별도의 플레이어를 나는 사용을 한다. 인 경우, 플레이 하나만 사용을 한다인 경우에는 요 A, B 쉽게 얘기해서 레프트, 라이트, 좌우만 이곳에서 인풋 딜레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좌우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통신호라고 보죠. 레프트의 통, 라이트의 통이래. 무식하다. 네, 풀 레인지. 네, 죄송합니다. 자, 플레인지 신호라고 보자고요. 레프트의 플레인지 신호, 라이트의 플레인지 신호. 자, 이런 경우에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먼저 하나 설명드리고 가야 할 건, 이것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프로세서의 아웃단에서의 소리를 어떤 측정 장비가 있으시다면 리턴을 시켜서 그 신호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인풋 딜레이의 사용 용도. 자, 여기 아까 보시면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채널이 왜 있는 걸까요? 여러 개의 채널이. 자, 하이 레벨의 신호를 받을 때 우리가 순정 오디오, 순정 차량의 오디오에 보면 요즘 차량들은 멀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채널들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 채널들이 동일한 시간에 프로세서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조사의 엔지니어가 차량에 최적화시키겠다고 적용해 놓은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프로세서로, 하이 레벨의 신호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디오 멀티 구성이 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에 오디오 데크에서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면 시간차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각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어디에서 신호를 가져오느냐? 오디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데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오디오 후단,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나가기 전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신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의 엔지니어가 적용해 놓은 각기 다른 채널에 분리되어 있는 채널에 시간이 틀어져 있고 뭐 이것저것 적용해 놓은 것들이 제각기 다른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때 보정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자, A, B 두 개만 간단하게 A, B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채널이 앰프 후단에서 이렇게 멀티로 나눠져 있지만 응용을 하면 됩니다. 자, A, B의 신호가 있습니다. A라는 신호가 B라는 신호보다 1ms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채널에 1ms에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 자, 1ms의 지연을 줬습니다. 그러면 B라는 채널과 A라는 채널은 아까 A라는 채널이 1ms이 빨랐다 그랬죠. 그래서 A라는 채널에 1ms를 지연을 시켜주니 B라는 신호와 동일한 시간값을 갖는 신호가 됐겠죠. 자, 인풋 딜레이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D, E, F, G, H를 이곳에서 인풋 딜레이를 활용을 하셔서 동일한 시간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조각 나 있는 각기 다른 시간값을 갖는 신호를 이곳에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간으로. 1ms이 빠르면 1ms를 지연을 시켜주게 되면 동일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톤을 보정을 하고요. 하게 되면 이 신호들은 동일한 시간값을 갖는 신호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보정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비슷한 동일한 또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인풋 딜레이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딜레이를 왜 보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이 레벨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제조사 엔지니어가 적용해 놓은 각기 다른 값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자, 레프트 라이트 우리가 개별적으로 플레이어를 쓴다면 레프트 라이트 동일한 신호를 갖는 신호가 들어오겠죠. 오디오 데크에서 우리가 신호를 받게 된다면. 하지만 앰프 후단에서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각기 다른 신호들이 들어오잖아요. 시간값을 갖는 곳은 여기에서 보정을 하고 이곳에서 EQ로 보정을 하고 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아이들이 동일 시간 최대한 비슷한 톤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신호를 필요한 채널로 보내주면 되겠죠. 아웃단으로. 그러면 순수 오디오 신호 레프트 라이트 시간차가 없는 소리의 왜곡이 없는 그 신호와 유사한 신호가 되겠죠. 최대한 오디오 신호와 비슷한 신호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보정을 하기 위해 인풋 딜레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브락스 헬릭스 매치 공통이에요. 인풋 얼라인먼트 쪽에 존재하는 인풋 딜레이가 왜 필요한가, 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꽁꽁 숨겨져 있어요. 최초 툴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IO 탭을 클릭을 하시고 요 EQ 모양 있죠? 여기요. 마우스 잘 보세요.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 인풋 얼라인먼트 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들어오셔서 쪼각쪼각쪼각 나 있는 각기 다른 시간차를 갖는 곳들은 이곳에서 채널들을 클릭을 하셔서 보정을 하고요. 이곳에서 또 톤을 보정을 하고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풋 얼라인먼트에 있는 인풋 딜레이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